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가족 말곤 믿을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들도 가족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 믿었던 가족에게도 배신을 당하곤 하는데요. 저 또한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해 치를 떤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35살인데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남편 나이는 52살로 무려 17살이나 차이 났죠. 우리 엄마 나이가 55살이라서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엄마가 만 20살 때 절 낳으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왜 아빠가 없냐고 맨날 물어봤는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 질문을 했냐면 유치원 다닐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떼어내고 저랑 엄마만 찍혀있는 사진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문득 궁금해져서 엄마한테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죠.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가, 나중에 크면 다 말해줄게. 지금은 그냥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자. 응? 저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제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나중에 크면 말해주겠다고 하더니 제가 성인이 되니까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아빠가 왜 우릴 떠난 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네 아빠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랑 도망갔어. 그리고 너네 아빠가 떠난 후에야 내가 널 임신한 걸 알아차린 거야.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다른 살림 차린 것 같더라. 전 그동안 아빠를 그리워했었는데 좀 배신감 느껴졌죠. 게다가 엄마가 저 키운다고 돈 버느라 제가 거의 친척들 손에 키워졌거든요. 제가 이제 막 8살이 됐을 때 이모 집으로 처음 이사간 날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간단하게 짐을 싸들고 이모 집에 갔을 때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살고 있는 막내 이모가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요. 이모가 환하게 웃어주면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불안했던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거의 이모 집에서 살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다른 친척들 집을 전전했어요. 다행히 모두 다 좋으신 분들이라 저한테 눈치 한 번 준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고 잘 따랐어요. 엄마가 자기가 돈 버느라 제가 친척집을 전전하고 다닌 걸 너무 죄책감 느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엄마랑 잠깐 함께 살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원래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큰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이러다가 평생 엄마랑 계속 떨어져만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친척집을 전전했다 보니 엄마랑 있었던 시간보다 따로 지냈던 시간이 길었잖아요. 나중에 시집 가거나 취직하면 어차피 또 나와 살 텐데 그 전에 엄마랑 오붓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편하게 학교 다니던 때와 달리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야 했지만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와 함께 살게 된 날, 그때 짐을 다 풀어놓고 엄마랑 제가 술 한잔 했었어요. 엄마랑 제가 식탁에 마주 앉아서 서로 잔을 채워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놨던 서러움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친척집을 전전했던 어릴 적 일들이 생각나 버려서 순간 울컥해버렸는데요. 엄마가 어렸을 때 없어서 좀 외로웠었다고 말해버렸는데 엄마가 그 순간 눈을 크게 뜨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그랬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 벌어야 해서 너를 친척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널 혼자 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전 어느 집을 가든 재롱도 잘 피우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싹싹했거든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엄마도 생계 때문에 그러신 거니 이해해요. 엄마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겠다고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신 점이 정말 감사했죠. 엄마가 늘 저밖에 없다고 했고 아빠가 떠난 후에도 저보는 낙으로 사셨다고 했거든요. 친척들이 늘 잘 챙겨주셨지만 엄마가 주는 사랑이랑 어떻게 같겠어요. 전 늘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기에 엄마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랑 산 세월이 거의 없어서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적응이 돼서 엄마 많이 챙겨드리고 저는 또 엄마한테 챙김받으면서 잘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엄마랑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 뒤로 엄마가 혼자 살게 됐지만 신혼집이랑 엄마 집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자주 오갈 수 있었는데요. 우리 남편은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되는 중국집 사장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중국집이 아니라 중국 코스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거기 레스토랑 알바생이었거든요. 아직도 남편 식당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이 생각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죠? 면접 때 뵀었죠? 제가 이곳 사장입니다.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남편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레스토랑 일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레스토랑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남편이랑 마주쳤었는데 남편이 항상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겨줘서 참 고마웠죠.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주방 한 구석으로 불러내서 새로 나온 신메뉴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음식을 맛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이랑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해서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홀을 지나갈 때마다 남편이 다가와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힘센 남자가 해야 한다고 하며 도와주는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어요. 레스토랑 마감까지 끝내고 퇴근하려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더군요. 우산을 안 가져와 난감해하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함께 우산을 쓰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차를 맡겨서 걸어서 집에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우산을 쓴 채 함께 빗속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 은근 좋지 않냐고 이야기하며 걷다가 그때 남편이랑 눈이 맞아버렸죠. 남편은 저에게 쉬는 날 혹시 따로 만날 수 있냐고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죠.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랑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미혼모 엄마 밑에서 커서 그럴까요? 아버지가 없어서 늘 외로웠던 저는 나이가 많고 푸근한 남자한테 끌렸어요. 현 남편뿐만 아니라 전 남친도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였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요. 대학 졸업식 날 저는 남편, 엄마, 친척,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었죠. 전 당연히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남편이랑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나이가 어려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을 텐데 일찍 결혼시켜서 미안하네. 지금 당장 애 안 가져도 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안 그래도 당신 들어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 붙었다며. 거기서 자리 잡은 후에 애기 가져도 안 늦을 것 같아. 이렇게 남편이 제 커리어를 위해 아이 계획도 미루자고 해서 일찍 결혼한 거에 비해 아이를 늦게 낳았죠. 레스토랑 알바는 대학생 때 잠깐 한 거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모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지금까지 일하는 중이거든요. 직무 특성상 출장도 자주 가야 해서 남편이랑 결혼한 후에도 종종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열심히 출장도 다니면서 일을 한 덕분에 승진도 하고 자리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첫째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는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출장은 자주 갔지만 짧은 출장 위주였는데 한 달이나 장기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아이를 두고 한 달이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은 식당 일로 바쁘고 퇴근하면 이미 늦은 시간이라 아이를 돌보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남편에게 이번 출장이 한 달 정도 잡혔는데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내가 퇴근하면 이미 늦은 시간이라 울 경수 자고 있을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나 장모님한테 부탁해서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출장 갈 때도 항상 장모님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맡겼잖아. 안 그래도 엄마가 손주를 엄청나게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그전까지는 짧게 며칠 정도 맡기는 정도였지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맡긴 적은 없어서 엄마한테 폐가 될지 좀 걱정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엄마한테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애를 봐줄 수 있냐고 물었죠. 엄마가 다행히 봐줄 수 있다고 해서 출장 가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가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고 하셔서 마음이 좀 놓였는데요. 그리고 전 남편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로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차에 올라탔어요. 공항에 도착해 짐을 붙이고 출국장을 향하기 전 남편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했죠. 남편이 몸조심하고 연락할 수 있을 때 전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출국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있는 장기 출장이라서 우여곡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남편과 엄마한테 전화를 통 못했어요. 물론 잘 도착했다, 우리 경수는 어떠냐, 뭐하고 있냐는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가끔 이야기는 나눴지만 길게 이야기하진 못하고 안부 정도만 묻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이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엄마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이날 이 시간에 한국에 도착해서 집만 놔두고 엄마 집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 집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우리 애 좀 데리고 와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시간 맞춰서 와 있었어요. 엄마는 고생했다며 저에게 저녁도 차려주셨어요. 저녁 먹고 가족들과 함께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도 남편을 보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남편도 엄마를 보자 무척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장모님 집에서 경수 데려온다더니 장모님도 함께 오셨나 보네? 아,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했었구나. 원래는 그러려다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엄마 집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 보고 경수 좀 집으로 데리고 와달라고 했어. 두 사람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엄마의 행동도 수상해 보였고 남편도 우리 엄마 앞에서 불편해하거나 긴장해하는 기색이 가득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긴 사람 같아 보이길래 엄마랑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엄마, 왜 이렇게 떨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당신은 또 왜 그래? 당신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꼭 뭔 일 있는 사람 같아.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입만 꾹 다문 채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제 말을 무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긴 했거든요. 뭔 일이 있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엄마는 이제 가봐야겠다. 출장 다녀왔으니 푹 쉬거라. 엄마가 그렇게 도망치듯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런 수상한 행동을 할 시점에 남편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던 남편이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식당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한 잔 걸치고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남편이 진상 부리는 게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그날도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길래 저도 슬슬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얼굴이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마셨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이 대답하지도 않고 집안을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그만 좀 하라고 막 말렸는데도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렬하게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드러눕더라고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대니까 너무 짜증났어요.
이렇게까지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무섭게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발버둥 치며 난리치는 거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안 하던 짓거리를 하니까 의아스러웠죠.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술에 깨자마자 제가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냐고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미안하다, 다음엔 안 그러겠다는 말만 하고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날 잡아서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식당이야 주말에 오히려 손님이 많지만 저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은 주말에 쉬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틈타 물어보려고 했어요. 주말 아침 남편이 식당으로 일을 하러 간 후에 엄마를 집으로 불렀는데요. 엄마가 집으로 오자마자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주위를 막 둘러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차 한 잔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엄마, 이리 와서 앉아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줘봐. 출장 갔다 왔는데 남편이랑 엄마 둘 다 이상해졌어.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엄마가 이번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제가 막 말해보라고 닥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잠시 망설이다가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자주 집에 왔잖니. 반찬도 가져다 주고 널 보려고 자주 왔었고. 그런데 네가 출장을 간 뒤에도 김서방이 바쁘니까 반찬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려고 경수 어린이집 보내고 너네 집으로 갔다? 네가 없어서 그런지 김서방이 전혀 다른 사람 같더라. 확 돌변해버려서 무서웠어. 원래 우리 엄마가 제가 결혼한 후에도 자주 집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결혼한 후에는 신혼살림을 따로 차렸지만 딸 챙긴다고 반찬 가져다 준다고 하며 저 보고 싶다고 오고 그랬거든요. 집도 가까우니 자주 오셨죠. 저는 엄마가 자주 오니까 혹시 남편이 너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남편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없이 잘 지내왔거든요. 거기에 불만이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남편이 돌변해버렸다니. 제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남편이 어떻게 돌변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손을 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 김서방이 가게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나 봐. 난 평소에도 하는 것처럼 별 생각 없이 편하게 들어가서 반찬을 놓아뒀어. 그런데 김서방 반응이 엄청 쌀쌀맞더라. 처음 현관문에서 날 맞이할 때부터 표정이 안 좋긴 했는데 그땐 좀 피곤해서 저러나 싶었어. 근데 집이 조금 어지러져 있길래 치워주려고 하니까 김서방이 손대지 말라고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소심하게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가 원래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말려도 청소해주고 그랬거든요. 남편이 거기에 불만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이런 막말을 했다는 거 있죠? 장모님, 안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장모님이 평소에 집 들락날락 하는 거 여간 못마땅했어요. 안 사람이 오라고 해도 집에 자주 찾아오지 마세요. 장모님이 올 때마다 저 불편해하는 거 안 보이세요? 남편이 사나운 얼굴로 윽박지르고 그 큰 몸으로 위협하듯이 다가오니까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무서워서 도망치듯 나왔대요. 그런데 엄마가 휴대폰을 두고 와서 하는 수 없이 우리 집을 다시 찾아왔는데 다시 찾아가니까 남편이 확 짜증을 내면서 왜 또 찾아오셨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좀 찾으려고 라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더니 자기가 찾아올 테니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문 앞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대요. 현관문은 그대로 열어둔 채로 남편이 집안을 둘러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핸드폰을 못 찾겠다고 했대요. 엄마가 내가 찾아보겠다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엄마를 밀쳐버려서 엄마가 넘어졌대요.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를 밖으로 밀쳐냈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핸드폰을 찾더니 현관 바깥으로 휴대폰을 툭 하고 던져줬대요. 그리고 휴대폰 찾아줬으니 됐죠? 이제 집에 오지 마세요. 이러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엄마는 다행히 넘어졌어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때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자기를 밀쳐버리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서 남편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대요. 엄마가 원래 겁이 많고 조금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정말 내가 없을 때 그런 모습을 보였다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출장 끝내고 왔을 때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왜 이야기를 안 했어? 전화로 말하거나 문자를 남길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 손바닥에 자기 얼굴을 파묻는 거예요. 마른 세수를 하더니 착잡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 있죠? 너한테 말했다간 김서방이 나한테 더 나쁜 짓을 할까봐,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김서방이 나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바로 말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엄마가 벌벌 떨면서 딸, 나 지켜줄 거지? 라고 말한 뒤에 울먹거리는데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 여린 성격이라 싫은 말 못하고 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하던 곳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있어 제가 엄마가 일하는 곳에 따지러 간 적도 있을 정도예요. 엄마는 이번에도 끙끙 참고 있었겠죠. 한편으론 울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엄마가 너무 떠니까 진짜인가 의심이 됐어요. 그때 제가 엄마를 위로해주면서 남편이 돌아오면 가만 안 두려고 했죠. 안 그래도 열받아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남편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안 받으니까 식당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알바생이 받더라고요. 알바생이 당연히 저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찾았거든요. 지금 사장님 바쁘실까요?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 사장님 와이프인데 사장님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요청하니까 알바생이 알겠다고 말하면서 남편한테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알바생이 여보세요 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모님, 사장님이 지금은 손님이 많아서 바쁘다고 급한 일 아니면 집에 가서 말하면 안 되겠냐고 전해달래요. 바쁘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죠. 저는 삼자대면할 생각으로 엄마한테 집에 가지 말고 제 옆에 딱 붙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식당 일을 끝내고 돌아왔길래 바로 남편을 붙잡고 일이 물어봤는데요. 여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우리한테 반찬 주고 우리 집 청소해주겠다고 찾아왔는데 쫓아냈어? 그만 찾아오라고 하고 목소리 높이고 밀치고 핸드폰 던지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그러셔? 난 그런 적 없어. 내가 왜 우리 도와주러 오신 장모님한테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엄마가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떨고 있으니까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헷갈렸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장모님이 말씀해보세요. 제가 그런 적 없잖아요. 왜 안 사람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그런 이유로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화가 나면 말을 잘 못하거든요. 잔뜩 흥분한 얼굴로 어버버거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자기는 그런 적 없대요. 전 남편이 너무 길길이 날뛰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떠봤는데요. 요즘 당신 이상해. 최근에 주폭을 한 것도 그렇고 변한 것 같아. 당신 원래 술도 잘 안 먹고 술 먹더라도 적당히 취할 때까지만 마시고 그랬잖아. 제가 남편이 요즘 이상해진 점들을 조목조목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이 이리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변하긴 뭐가 변했어. 나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당신이야말로 너무 변한 거 아니야? 남들이 뭐라던 간에 항상 나 믿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엄마가 파르르 떨면서 제 뒤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가 제 옷자락을 꼭 붙든 채 이리 속삭이시더라고요. 아이고야 민정아. 어떻게 좀 해봐라. 너무 무섭다. 이러다가 물건 던지고 막 우리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엄마가 하는 행동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이러는 걸 처음 봐서 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래서 우리 엄마 밀친 거 아니라고? 확실하지? 설마 당신 앞뒤 다른 사람인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엄마한테 막대했던 건가 걱정돼서 그래. 저도 흥분해서 말을 속사포처럼 막 쏟아냈죠.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끝까지 진정하지 못하고 격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다고. 장모님이 말씀해보세요. 제가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장모님을 밀쳤냐고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제 막장으로 가보겠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말하면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엄마야 라고 소리치면서 제 팔을 아플 정도로 잡아당겼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놀라서 남편에게 순간 이랬거든요. 뭐 하는 짓이야? 일단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봐. 엄마가 무서워하잖아. 나한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제가 남편이랑 한 번도 말싸움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남편이 무섭지는 않았죠. 남편이 막 답답하면 가까이 다가와서 침 튀길 정도로 횡설수설하면서 열변을 토하거든요. 전 그럴 때마다 아우 좀 떨어져서 이야기해봐 이러고 말한 뒤에 제 주장을 펼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 있고 엄마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너무 겁먹은 상태니까 그러지 말라고 소리친 건데 남편이 상처를 받았나 봐요. 갑자기 우뚝 멈춰서서 저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울먹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당신 왜 그렇게 말해? 내가 지금 억울해서 이러는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설마 나를 난폭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진짜 실망이다.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똑같아. 남편이 이러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순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말을 고르던 사이에 남편이 신발장으로 가서 신발을 신는 거 있죠? 제가 얼른 따라가서 남편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랬거든요. 잠깐만, 여보, 나는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었어. 엄마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랬다고. 당신이 좀만 더 차분해진 상태로 말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해봐도 남편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저랑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면서 잔뜩 열이 받은 채 집을 나가버렸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도 늦은 밤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도 이미 집으로 가버려서 착잡한 마음으로 혼자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한테 긴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문자를 보고 경악을 했죠.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한테 온 메시지를 보고 왜 놀랐냐고요? 엄마가 보낸 문자 내용이 이런 식이었거든요. 너 왜 나 모른 척해? 이번에도 또 내 전화를 안 받을 거냐? 내가 계속 집에 찾아가도 안 받아주고 전화도 안 받아주고 저번에는 우리 집으로 좀 오라고 하니까 일 끝나고 약속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냐? 일 끝나고 약속 있기는커녕 너 미행해서 집 밖에 안 나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딸 내 말을 네 말보다 더 신뢰하는데 이간질하는 거 일도 아니다. 오늘도 보지 않았어? 딸이 내 말을 더 믿는 거. 그러니 순순히 내 말을 따라라. 내 사랑이 지금 장난처럼 보이냐?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한 상태로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한테 방금 보낸 문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도대체 그게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유, 당연히 농담이지. 그걸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은 그날 김서방한테 그런 일을 당한 후로 너무 찝찝한 거야. 혹시 김서방이 나한테 속상한 일 혹은 앙금이 있던 일이 있었나 해서 같이 대화라도 나누려고 했어. 서운한 일이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했지. 그래서 김서방한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기도 하고 집에 또 찾아갔는데 김서방이 나를 무시하잖니. 오늘은 너랑 싸우기까지 했으니 걱정돼서 전화를 걸었는데 또 내 전화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순간 나도 화가 나서 저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너한테 실수로 보낸 거야. 내 사랑이 장난으로 보이냐는 말도 섭섭한 마음에 농담을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져서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하냐고 뭐라 했지만 그와 동시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엄마가 남편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는 무서워서 얼굴도 못 쳐다보겠다고 발발 떠는데 우리 남편이랑 화해를 하려고 했다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엄마한테 의심이 들었어요.
남편 말도 확실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엄마한테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더 추궁해봐야 엄마는 자신을 변호하기만 할 테니까요. 그렇게 새벽까지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남편 팔을 붙잡고 술을 깨우려고 애를 썼죠. 남편한테 열불이 나서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면서 물었어요. 당신, 전화는 왜 안 받고 왜 이렇게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거야? 엄마한테 진짜로 그런 식으로 군 게 맞아? 엄마가 우리 집 반찬 가져다 주고 청소해 주려고 했는데 자주 찾아오지 말라고 한 거 맞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남편이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남편이 한참을 울다가 힘겹게 눈을 뜨면서 이러더라고요. 장모님이 나를 너무 괴롭혀. 너무 힘들어, 여보. 나 진짜 억울해. 장모님이 너무 무섭다고.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 줄 알아? 너무 괴로워서 술 없이는 하루하루를 못 견디겠어. 오늘도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집으로 안 들어오려고 했다고. 그래서 가게 문 닫아놓고 혼자서 술을 먹고 온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서 엄마랑 통화한 게 자동 녹음됐는데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그 폰을 받아들고 녹음된 걸 틀어봤거든요.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답이 없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날 무시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네 곁에 있고 싶은지 모르지? 알면서 왜 자꾸 날 밀어내는데? 남편은 전화뿐만 아니라 메시지 내용도 보내줬습니다. 엄마가 남편한테 보낸 문자까지 보고 기겁을 했죠. 글쎄, 엄마가 저 몰래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오늘 너 바쁘다고 해놓고 퇴근하고 바로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 다 봤어. 네가 술집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 거 다 봤다고. 그래놓고 감히 나를 안 만나줘? 내가 저번에 네 차키 훔쳐갔다고 이러는 거야? 그건 네가 날 안 만나주니까 가져간 거 아니야. 내가 곧바로 돌려줬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엄마가 남편을 미행한 것도 모자라 남편 물건도 훔쳐간 정황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남편에게 사위와 장모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관계를 바란다고 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격앙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난 당신이랑 이혼은 죽어도 못해. 장모님만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어. 맘 같아선 스토킹으로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해서 안 했던 거야. 저는 우리 엄마가 스토킹을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랑 따로 살았고 성인 돼서 잠깐 같이 살았으니까 엄마의 본 모습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확실한 증거도 있으니 이거 뭐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엄마를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아서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그 즉시 경찰을 불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러서 전화를 건 거죠. 경찰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를 신고해버렸는데요. 남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남편을 전화나 문자로 공갈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네, 녹음한 것도 있고 대화 내역 다 가지고 있어요. 저랑 제 남편이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일단 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접수만 하고 날이 밝으면 경찰서 가서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어떻게 엄마를 신고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 대학 때 만난 전남친이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전남친은 제가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 사귀었던 남자였어요. 그때 전남친도 지금 남편처럼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자였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사실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말도 못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니네 엄마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서 좀 그랬어. 그때는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르고 순간 속에서 열불이 났죠.
전 남친이 마음이 변했는데 헤어질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이렇게 윽박질렀었어요. 오빠, 왜 우리 엄마 핑계를 대면서 헤어지자고 해?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자고 하면 되지. 왜 우리 엄마 욕을 하냐고.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이었네? 이래도 되는 거야? 전 남친도 제가 화를 내니까 같이 욱하더라고요. 서로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결국 대차게 싸우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그 전 남친한테도 추파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셋이 여행도 가끔 가고 엄마가 뭐만 하면 우리 전 남친 챙겨주고 예뻐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성적으로 대화해볼 생각을 못한 이유가 싸운 적도 별로 없이 잘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 남친이 헤어지자면서 울 엄마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우리 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황당했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기 두려우니까 괜히 엄마 핑계를 댄다고 여겼던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오죽했으면 헤어진 후로 전 남친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을 정도였어요. 오빠가 진짜로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뭐야?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말 못할 이유가 있으니까 계속 엄마 탓하는 거잖아. 내가 고칠 테니까 내 문제점 좀 알려줘. 아님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때 전 남친이 문자로 또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하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전 그 당시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전 남친한테 잘해줬던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저한테 정을 떼어놓으려고 이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 스토킹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때 이 늦은 시간에 엄마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제가 아직도 엄마를 의심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나 봐요. 제가 그런 전화를 했으니 엄마도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을 받았겠죠. 그때 제가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내가 남편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거든? 엄마가 남편한테 추근덕거리다 못해 스토킹을 했었다며. 그 얘기 들으니까 전 남친도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헤어지자고 한 거 생각나더라. 엄마, 그동안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예전에 전 남친 이야기까지 꺼내가면서 엄마가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취조하듯이 물어봐서 복수라도 할 기세다? 엄마가 진짜로 네 남편 꼬신 거면 어쩌려고? 엄마 머리채라도 잡게? 우리 엄마랑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엄마가 저희 남편 나이를 들먹이면서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 있죠? 그래, 내가 김서방한테 꼬리 좀 쳤다. 남자로 느껴져서 그렇게 해버렸다고. 나한테 안 뺏기고 싶으면 내 또래 남자를 만나지를 말던가. 네가 나이 많은 남자들만 만나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으니 우리 남편이 장모님이라고 엄청 살뜰하게 챙겨줬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 미혼모로 저를 키웠어서 그런지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남편이랑 저를 볼 때마다 이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아이고야, 김서방이 네 쳐다보는 눈빛 좀 봐라. 아주 꼴이 뚝뚝 떨어진다. 아유, 나도 남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 남편 없어서 서러울 때가 참 많아. 니들이랑 있으면 더 그런 것 같네. 그 당시에 남편이랑 뭘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편이 식탁에서 반찬 챙겨주고 쌈 싸서 제 손에 쥐어줬거든요. 저는 순간 민망해져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요. 엄마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 요즘은 늦은 나이에도 다 연애하잖아. 새 남자 만나봐. 아님 내가 여기저기 물어봐서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할까? 엄마가 그 당시에 됐다고 말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니 제 남편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 메시지도 남편한테 보내려던 걸 실수로 저한테 보낸 거였어요. 엄마가 실수로 문자를 잘못 보내서 재수 없어졌다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씨부리더라고요. 나이 많은 남자들만 탐낸 네 잘못이다. 어떻게 젊은 여자가 엄마 또래 남자들하고만 어울리냐? 네가 이상한 거지. 이게 전부 다 네가 애정 결핍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엄마 탓하지 말고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봐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순간 열이 확 받아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를 획 노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엄마 자식 아니야?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아니냐고! 어떻게 엄마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는 제가 실망스럽다고 했는데도 타격이 없나 봐요. 엄마가 끝까지 저한테 이런 쌍욕을 내뱉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도른년이네. 네 또래 남자들이 네 안 봐주니까 나이 많은 남자들만 노리는 거잖아. 네 같은 게 바로 불엿이라고 하는 거야. 나이 많은 남자들이 훨씬 돈이 더 많으니까 탐내는 거 아니냐? 돈 밝히는 년이네 아주. 제가 그만하라고 하고 부모 자식 간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고 했거든요. 엄마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궁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키운 내 딸이지만 잘못 키운 것 같아. 어딘가 정신적으로 모자라게 키웠어. 끝까지 엄마가 사랑을 가득 주고 키웠는데 그게 부족했니? 와, 이 말을 들으니까 뒷골이 확 땡기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모 자식 간에 지킬 예의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말았어요. 그래, 이렇게 엄마 본 모습 드러내면서 나한테서 정 떼어놓겠다 이거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잘 됐네. 남편이 엄마한테 받은 문자랑 통화 내역이 있어서 증거는 충분했어. 경찰한테 들었는데 스토킹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급하게 제 팔을 꼭 붙잡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딸, 갑자기 왜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한테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잠시 외로워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제발 신고 좀 철회해줘. 나도 사실 김서방은 건드릴 생각이 없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서방한테 접근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런데 사귀던 남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외로운 마음에 김서방이 마음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꼬신 거라고. 엄마야말로 애정결핍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때 어이없어 하니까 불쌍한 척 오지게 하더라고요. 딱 봐도 연기하는 거겠죠. 와, 제가 엄마랑 어렸을 때 같이 살았으면 엄마가 남자를 이렇게 밝히는 거 알고 바로 손절 쳤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모셨던 거예요. 저한테 한 막말만 봐도 엄마가 저를 자식으로 보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아주 차갑게 내지르고 말았죠. 뭐?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경찰서가 무슨 식당이야? 신고 들어오면 수사가 진행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겠어? 신고가 주문 취소처럼 되어도 해줄 생각 없으니까 조사받을 생각이나 해. 제가 이러니까 엄마가 겁을 잔뜩 집어먹더라고요.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러는 거 있죠? 민정아,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이러다가 깜빵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깜빵 못 들어가. 억울하다고. 네가 나 신고했으니까 변호사 선임할 돈이라도 줘. 내가 그동안 키워줬잖아. 키워준 값이라도 해야지. 이번엔 이런 식으로 제 돈을 갈취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저한테 돈을 요구하네요. 이거 엄마 맞나요? 친모가 아니라 완전 계모 아닌가요? 엄마의 본 모습을 보고 저도 눈깔이 획 돌아가 버렸죠. 그 와중에 엄마가 제가 결혼했을 때 한 푼도 안 보태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쳐버렸어요. 내 집에서 나가. 여기 울 남편이랑 내가 빚내서 구한 전셋집이니까 나가라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돈 번다고 친척집에 맡긴 거 말고 뭐가 있냐고! 이러면서 현관문 밖으로 엄마 신발을 던져버렸는데요. 엄마가 끝까지 제 앞을 가로막고 신발장을 잡고 버티면서 이러더라고요. 나 이 집에서 못 나간다. 경찰이 와도 안 나갈 거야. 자식이 엄마를 버리는 게 어디 있어. 제발 나 선처해준다고 해줘라. 내가 김서방 스토킹한 거 아니라고 말해주라고. 제가 좋게 말할 때 나가라고 해도 이러길래 엄마 짐을 엄마 머리 위로 전부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겁먹은 표정으로 머리를 확 숙였는데요. 제가 엄마 방 안에서 짐을 더 가지고 오려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주랭랑치듯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다시는 저희 집을 못 찾아오게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그리고 식당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한테 엄마가 찾아와서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하면서 전부 다 이야기해줬어요. 엄마를 쫓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남편한테만 도어락 비밀번호를 공유했는데요.
그렇게 몇 달 정도가 흐르니까 엄마가 유죄를 선고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순간 무시할까 했는데 도대체 전화로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러나 궁금해서 전화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엄마가 이런 식으로 가식을 떠는 거예요. 민정아, 잘 지내니? 아직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야? 김서방은 어떻고? 너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보고 싶다는 말을 짓거리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식 떨지 말고 본론만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엄마가 이렇게 골빈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사실 엄마가 그 뒤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서 노역장에서 일하게 생겼는데 도와주면 안 되겠니? 목소리까지 덜덜 떨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헛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대꾸하고 말았어요. 참, 얼척이 없어서 나한테 불려시라고 하고 돈 밝히는 년이라고 해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 내가 미쳤다고 나한테 그런 짓을 한 엄마를 도와주겠어? 안 그래도 바빠 죽겠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엄마 전화를 차단해버렸죠. 현재는 엄마랑 같은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싫어서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여보, 얼마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기도 했고 여기 살기 좀 그런데 이민이라도 갈까? 전에도 우리 이민 가서 살자고 그랬었잖아.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저번에 말레이시아로 여행 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쿠알라룸푸르의 화려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게다가 맛있는 음식까지. 여행 내내 좋은 기억밖에 없었어서 이민 가면 여기로 오자고 했었거든요. 남편도 말레이시아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중국 요리를 잘하잖아요.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중국계 이민자가 많아서 중국 요리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로 가서 정착한 다음에 잘 살아보려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사연글까지 써서 보내게 됐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민 계획을 짜면서 느낀 건데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해보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엄마라고 무조건 엄마 편만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부모하면 항상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니까 저처럼 오해할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대화부터 해보시길 바랄게요.